네,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일 다시 만나 협상에 나섭니다. 여야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답답한 국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이 났고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한쪽의 양보가 절실해 보이는데 둘 다 한 발자국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본회의를 연 게 이제 4월 5일이 마지막이에요. 오늘까지 보면 108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뭐 된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이제 상황은 최근에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돼 있는데 국회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열 거냐 말 거냐 갖고 두세 달 동안 싸웠고요. 열어서도 사실은 뭐 국정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해임 건의안 할 거냐 말 거냐도 있지만 현재 상황은 굉장히 국내 내외적으로 특히 일본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뭐 대통령과 5당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민한테 좀 안심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소재 부품 산업이라든지 추경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처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로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도 현 국회 상황 좀 먼저 짚어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이번에 추경 처리도 못하고 어떤 법안, 민생 법안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째까지 이제 108일째, 108일째 동안 무슨 번뇌를 많이 했는지 아직까지 법안 처리를 하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차이냐 하면은 한쪽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거고 민주당은 그게 뭐냐 하면 추경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구 결의안 이거만 처리하는 본회의를 한번 열자 원포인트로 열자는 건데 지금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면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그 뭐냐 하면 정경두 국방장관 회의만도 같이 처리하자. 그리고 가급적 그 북한 목선에 대한 국정조사도 하자. 이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정경두 국방장관 회의만을 처리하려면 회의만을 제출했는데 그걸 보고를 하면은 보고를 하고 바로 투표할 수 없어요. 24시간 지나서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한 번만 열면은 그날 보고하고 투표를 못 하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여야가 자기 고집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타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가 사안으로 보거든요. 타협해서 국민의 바람대로 이렇게 추경도 처리하고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여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마 임시 7월 회의를 만약에 연다 그러면 이제 하루 할 거냐 이틀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고 아마 야당에서는 이틀 해서 상정하고 그다음에 표결까지 하자는 부분인데 그건 아마 의사일정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루 할 거냐 이틀 할 거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추경이 사실은 뭐 예전에 우리 뭐 100일 넘어간 적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어떤 시급성을 살아본다 그러면 이 추경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7, 80일, 9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 산불이라든지 뭐 지진 재해는 벌써 아주 옛날 얘기가 됐고요. 지금 가장 급한 건 아마 이제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추경의 조건이 바뀌어 왔어요. 그전에는 뭐 패스트 트랙 철회 사과해라 이러다가 경제 청문회 하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회의만 의결하자. 그다음에 아니면 뭐 국정조사 하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뭐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논의하면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그동안 계속 조건이 변경돼 왔지만 추경 자체의 어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시 변경해서 지금 뭐 의원총회에서도 국정조사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은 국정조사해서 예전에 우리 노크 기순 때도 국정조사까지 안 갔거든요. 그리고 해임 건의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당장 타협점을 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몇 마디 했더라고요.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계속 원하면 선택할 수단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한국당하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추경 처리에 대해서 이제 정경두 국방장 회의만을 이제 조건을 내걸면서 좀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수단이 있다 이렇게 우리도 맞대응할 수단이 있다 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법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러한 거를 상정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특위에서 정치개혁 특위라든가 이런 데서 8월 말까지 활동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는 야당하고 지금 선거법 같은 가급적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합의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당이 꼭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엄포를 넣으면서 같이 우리 타협해서 하자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제 생각에서는 저는 이거를 타협하려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에 책임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이 정경두 국방장 회의만이 예를 들어 투표한다 그래서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출을 했으면 가부 간에 투표를 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그런 정치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 국정조사 북한 목소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 중에 하나 받아주려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서 신축적으로 하나 정도 받아주는 것도 여당이 또 유연하게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일단은 뭐 야당의 일부 주장을 좀 수용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에서 좀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게 국정조사냐 아니면 뭐 해임 아니냐 선택적인 것 같긴 하지만 아마 네. 한국당의 입장은 해임 결의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하자는 의견이다가 이제 뭐 둘 중에서 해임 결의안 표결이 우선이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당에서도 국정조사에도 사실 별게 나올 게 없기 때문에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추경하고 직접 관계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심부름 해줬는데 예. 빵 안 주는 친구로 네네. 비유했다. 이 심부름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두 개였죠. 그러니까 6월 말에 원래 끝내고 의결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8월까지 연장을 해줬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위 두 개 중에 하나를 양보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의를 했냐.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더 재미있는 말은 이제 빵 안 주는 친구. 예전에 어찌 보면 이제 밥살 사주는 누나에서 친구로 이제 표현했다는 얘기는 내가 좀 앞으로 조금 더 이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정조사를 받고 아마 이 추경을 처리하는 식으로 당장에 아마 어찌 보면 양보하는 안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부에서 이제 추경 포기라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이거를 추경을 포기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처음에 이 추경을 통해서 그동안 재해에 대한 이런 산불이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다음 또 한 측면에서는 현재 경기가 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런 여건에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경기를 나름대로 살리고 이런 측면에서 추경 6조 7천억의 추경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런 강경론이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저도 이것도 뭐 진심이 담긴 거라 보지는 않은데요. 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걸고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부각하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추경을 그러면 당신들 결국에는 못하게 되면 야당이 반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예.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야당이 우리가 꼭 그렇게 뭐 추경 처리 안 할 수도 있다 하면 야당이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야당 설득용으로 현재는 거론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일단 뭐 내일 다시 한번 좀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할 텐데요. 만약에 7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팽팽해서는 뭐가 또다시 뭐가 나오지 않는 빈손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국회가 이제 뭐 지금 7월이 지금 현재 이미 하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7월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8월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그 7월 국회가 합의됐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처리와
국방장관 회의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걸 전제로 해서 네, 열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열리게 되면 그냥만 소집만 하게 되면 소집하더라도 의사 일정을 합의해야 되거든요. 교섭단체끼리는. 예. 그런데 국회의장이 강제로 직권 상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합의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국회 운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되지 않고 열리게 되면 진짜 빈손 이번처럼 6월 국회처럼 빈손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SNS를 통해서 지금 여론전에 나서고 네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가 중요하다. 뭐 친일파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이른바 피아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뭐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네. 있는데 현재 상황을 아마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어떤 그 우리를 비판하는 내용도 보면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걸 받아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왜 일본의 어떤 과거의 식민 지배라든지 아니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느냐 이게 큰 틀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친일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보다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지금 뭐 방송이든 아니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들 보면 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뭐 했냐. 어찌 보면 지금 뭐 강도나 도둑이 딱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훔쳐가려는 상황인데 그동안 왜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1910년 어떤 한일 그 식민 지배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대비를 못했냐, 아니면은 뭐 한일 러일 전쟁이라든지 뭐 그 중일 전쟁 같은 거 또 다 우리 탓이다. 예.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일정 부분 그런 점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여론,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어찌 보면 일본의 논리, 그러니까 이 65년 한일 합방으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뭐 그런 언론이라든지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논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조국 민정수석이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있느냐. 예. 사실은 이런 뭐 누구나 뭐 정부 여권에서 나설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된 외교부라든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그다음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수석이라든가 이런 또 당의 그러한 지금 현재 경제 침략 대응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들이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국 수석이 가장 전면적으로 전선에 나서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양상인데 네. 아마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다른 이러한 정부 여권의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본인이 나서야 더욱 그 일종의 홍보라든가 정부 입장의 홍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일본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 일본의 보복은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일본을 비판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 그거는 이적이고 그다음에 또 친일파고 하는 이런 논리를 구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일본의 우리의 이 경제 보복과 수출 규제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던 걸 이번에 대통령과 5당 대표들도 완전 초당적으로 대처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우리 언론이나 국민이나 다 그런 점에서는 일치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저는 바람직한데요. 이거를 또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언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느 정부에서나 그 나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가급적 언론들도 비판을 덜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데 그거를 비판하면 친일이고 이렇게 또 그다음에 이적이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예. 일종의 비판 언론과 야당을 여당이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다른 국론의 분열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바로 이제 야당에서 그렇죠. 좀 반발하고 네.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법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친일 아니면 뭐 비판하면 친일 아니냐, 예. 그다음에 뭐 적 아니면 동지냐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행위로까지 보는 거는 좀 나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적이라는 건 어느 전시 상황에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거라면 일본은 결국 적으로 규정한 건데 현재 상태 물론 뭐 경제 전쟁 상황이라 하지만 일본이 뭐 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친일파라는 얘기는 사실은 민감한 얘기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의 논리를 따르는 거, 일본의 가장 큰 논리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식민 지배가 불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이 불법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논리인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면 그 논리를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은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일본이 기본적으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징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65년 한일협정에도 그 내용이 안 들어있는 거죠.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판결 얘기한 얘기인데 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아니다. 이게 해결된 문제다. 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무역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보면. 근데 네.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본의 어떤 주장과 논리를 따르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매한 양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일본이 잘못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정부 대응도 잘못하고 있고 약간 감정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특히 이제 불매운동 같은 거를 국민들이 정부가 선동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불매운동이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카드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집단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뭐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볼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좀 전에 김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조 수석이 좀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사태가 심각한 만큼 최측근 참모니까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이런 표현들이 좀 너무 감정적이거나 분위기를 더 키울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였는데요. 처음에 네. 이제 아마 죽창가 얘기 나온 게 이게 됐던 거고, 죽창가는 뭐 그냥 그거를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연속극에 나온 노래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보면 더 심한 노래들도 많이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날씨가 비 오는 날은 어떤 노래를 올리기도 하고 그 정도였고 사실은 이제 아마 제일 논란이 많은 건 요 이적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이적이라는 단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사실은 정동영 의원도 친일이냐 매국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단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어쨌든 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끼리 단결하자. 그리고 여기서 정부의 어떤 그동안 정책을 비판하거나 이런 거는 좀 가능한 자제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약간 언론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후 재팬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언론사의 댓글을 거기에 기재하면서 오히려 일본에서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 이적이란 표현은 조금 뭐 심한 것 같긴 하지만 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응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 일본에서 그걸 자꾸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언급, 그러니까 좀 우리끼리는 좀 하나된 목소리를 내자 이런 취지로 저는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지금 주말 이틀 사이에만 10개 가까운 이제 게시물이 올라왔고요. 오늘도 문재인 정권을 서희, 이순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뭐 한일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조국 수석의 어떤 패복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꾸준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요. 스스로도 이제 어떤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들을 놓으면서 이것이 과연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일단 조국 수석이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만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열정적인데 일단 지금 나흘 동안 아까 10여 건이라고 그랬는데 나흘 동안 17건을 자기가 글을 올리든지 예. 어떤 기사를 링크하든지 한 게 17건이에요. 그래서 네. 17건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제일 최근에 올린 게 지금 서희와 문재인 정권은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다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 싸우면서 이순신은 싸우는 거의 상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서희는 일종의 대화와 협상,談判 이런 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협상을 한다 하는 그런 양측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최근에 수산물 후쿠야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 예.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래서 이제 WTO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이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쫄지 말고 이거에서 잘 대응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WTO라든가 여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여론전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본인이 나서야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니까 찬반 목소리가 있지만
굉장히 기사화도 많이 되고 홍보전에서 굉장히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는 조국 수석이 결국에는 민정수석을 마치고 지금 법무장관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총선 출마설도 있고 나오는데 차기 정치적 여러 가지 행보를 위한 포석 아니냐 하는 것도 이제 야권 일부에서는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자기가 굉장히 그 이론가로서 그리고 그 전선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본인의 판단이 우선인 것 같고,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달리 보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마 뭐 법무부 장관을 가거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올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공격받을 게 분명하고 나중에 청문회 갔을 때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도 문제제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 사실은 이제 우리 예전에도 보면 뭐 그 일제 식민지 들어가기 전에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일본은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느냐. 일본의 어떤 그래도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도 보면 그런 주의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약간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가 맞설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사실은 생각들이 있어요. 약간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좀 당당하게 맞서면 된다. 이 정도 취지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조국 수석이 썼을 때 기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홍보 역할을 하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치적 목적은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이야기도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 회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회동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건 추경이었고 예. 황교안 대표가 원했던 건 뭐 해임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였는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긴 했지만 안 된 거죠. 근데 물론 뭐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상황에서 만났다. 그리고 국민한테 보여줬다.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뭐 비상협력 기구라든지 이런 예. 게 좀 실행이 저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한번 만나고 그냥 발표문 한 걸로만 끝나버리면 네. 후속이 안 되거든요. 뭔가 후속 회담이든 아니면 뭔가 되려면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야당 이 한국당에서 제안한 뭐 협력 기구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 뭔가 좀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하기 때문에 황교안, 예, 그런 네. 제안을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답답했다, 뭐 준비가 안 된 회동이었다라고 이제 호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어저께 당원 그 집회에 가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답답한 대답뿐이었다, 준비가 안 된 일종 회동이었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주장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서 풀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감정적 대응은 해서는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본인들 주장이 별로 직접 받아들인 건 없고 이제 원론적인 이러한 합의, 일본의 일종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러한 그런 걸 규탄하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론적 합의에 그친 것 때문에 그러한 네.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청와대 갔다 와서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요. 과거에도 보면 이 야당 내에서의 상당히 그 강경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의 네. 약간 리더십이 훼손되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가 고려된 이런 언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5당 대표 회동 후에 그 창가에서 한 네네. 90여 초 동안 이제 두 분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때 단독 회동 제안이 있었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1대1 제안이 받은 적이 없다, 아직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당장 아마 단독 네. 회담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이때 만약에 뭐 합의가 돼서 추경이라든지 다른 문제 합의가 돼서 이행이 됐으면 아마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만났는데 사실상 뭔가 실행된 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단독 회담 만나도 같은 상태가 아닌가. 어찌 보면 이제 일본과 지금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인데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처럼 뭐 특사라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진척이 돼야 그다음에 아마 뭐 회담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독 회동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단독 회동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일장의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5당 대표하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는 연장선이 있고 또 거기에는 정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호적인 이런 정당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한 1대1 회동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는
1대1 회동이든 네. 그다음에 다수가 만나는 회동이든 심지어 배석자 없이 만나는 걸 이제 독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 이 독대에 관해서는 옛날 왕조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역대 대통령들이 꽤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독대가 밀실 정치가 된다 그래서 자기 국정원장 독대 보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독대를 강조 안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모든 방식으로 좀 여야 간의 소통을 위해서라면 여러 방식으로 만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